딸의 결혼식장에서 과거가의 동창들에게 모욕을 당하던 순간 모두가 놀란 호칭이 울려 퍼진다. 본부장님, 그제야 드러난 그녀의 정체, 그리고 상식을 무기로 한 통쾌한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웨딩홀은 단아했다. 백합과 유칼립투스로 꾸며진 제단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하객석에는 두 가족의 온기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윤가람은 신부 대기실 앞 복도에 서서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떨려 죽겠어. 한세진이 부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예쁘고 상훈이는 너를 사랑하고 오늘은 내 날이야. 가람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분했다. 30년간 위기를 다뤄온 사람의 안정감이 배어 있었다. 세진은 엄마의 그런 침착함을 때로는 차갑다고 느꼈다. 유독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엄마가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다행이었다. 가람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다. 신부님 3분 후에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속삭였다. 가람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쳤다. 세진아, 행복해라. 정말 많이. 그때였다. 어머나, 여기 누구 있나 했더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가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25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문소유였다. 가람이 맞네. 어머, 세월 참 무상하다. 문소유가 과장된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명품 슈트에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 뒤로 베에리와 장설아도 따라붙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25년 전과 똑같은 미소. 안녕. 가람이 짧게 인사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 뒤로 살짝 가렸다. 와, 딸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 때는 진짜 애기였는데. 해리가 세진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여기야? 생각보다 소박하네. 설아가 웨딩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도 뭐 이런 정도면 괜찮지. 우리 큰애 결혼식은 신라 호텔이었는데 이런 곳도 나름 아기자기하고.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의 날이었다. 무엇보다 딸을 지켜야 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세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 진짜 예쁘게 컸네. 그런데 신부 엄마가 좀 말이 없네. 소유가 웃었다. 옛날부터 그랬지. 항상 구석에서 혼자 있기만 하고. 맞아, 기억난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서관 가고 그랬잖아. 해리가 거들었다. 가람의 호흡이 얕아졌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갔던 건 그들 때문이었다. 급식실에서 음식을 엎어버리거나 의자를 빼버리는 장난 때문에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딸의 날이니까. 엄마, 들어가자. 세진이 엄마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아, 잠깐. 우리가 축하 인사도 못했는데. 설아가 앞을 막아섰다. 가람아, 진짜 오래간만이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야?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바빠서. 가람이 간단히 대답했다.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아직도 그 구청인가 어디서 일해? 소유가 물었다. 목소리에 은근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진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엄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다. 아무튼 딸 결혼 축하해. 혜리가 말했다. 그런데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세진이 대답했다. 아, 좋은 사람. 구체적으로는? 설아가 끈질기게 물었다. 요즘 조건이 중요하잖아. 시간 되었습니다. 가람이 단호하게 말했다. 들어가야 해. 하지만 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복도가 좁아진 것 같았다. 이렇게 급할 것 없잖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소유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가람아, 너 혹시 우리 피하는 거야? 순간 웨딩 플래너가 다시 나타났다. 정말 죄송한데요, 입장 시간이. 잠깐만요. 해리가 플래너를 향해 손을 들었다. 우리가 신부 어머니 친구들인데 인사 좀 하고 들어갈게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람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세 사람이 에워싸고 있어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세진은 어머니의 긴장을 느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엄마가 왜 이렇게 경직된 걸까? 엄마,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아. 가람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의 기억이 복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가람이 너 예전에 뭐라고 불렸더라? 문소유가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했다. 아, 맞다. 투명인간이었지? 베에리와 장설아가 깔깔 웃었다. 25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다. 왜 그렇게 불렸는지 기억나? 해리가 눈을 반짝였다. 말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진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가람의 손가락이 세진의 어깨를 더 꽉 움켜잡았다. 세진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 든든하고 차분했던 엄마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엄마들, 정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세진이 나서려 했다. 아이고, 신부가 왜 이렇게 조급해 하냐. 설아가 세진의 팔을 슬쩍 잡았다. 어머니들끼리 추억 얘기 좀 하는데, 너도 엄마 학창 시절 얘기 궁금하지 않아?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 쌀쌀하네. 역시 엄마 닮았나? 소유가 비꼬았다. 가람이도 딱 저런 식이었어. 누가 말 걸어도 시큰둥하고. 가람은 입술을 꽉 물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딸까지 끌어들이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만해. 가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드디어 말하네. 해리가 손뼉을 쳤다. 좋아, 그래야 재미있지. 우리 가람이가 화내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맞아. 예전에도 우리가 장난치면 그렇게 얼굴 빨갛게 하고 화냈었잖아. 설아가 추억하듯 말했다. 그래서 더 재미있었는데. 장난. 가람이 중얼거렸다. 그게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가져줬는데. 소유가 어깨를 으쓱했다.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있으니까 말 좀 걸어준 거지. 급식 엎은 것도 실수였어. 실수. 가방 숨긴 것도 장난이었고. 가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체육복에 먹물 부은 것도 장난이었어? 세진이 깜짝 놀랐다.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어머, 아직도 그런 걸 기억하고 있네. 해리가 웃었다. 진짜 소심해. 다 옛날 얘기인데. 그래, 과거 일에 왜 이렇게 매달려? 설아가 거들었다. 우리는 다 잊었는데. 잊었다고? 그 가람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바로 그때 해리가 핸드백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다. 이거 뭐야? 세진이 물었다. 아, 이거 탄산 스프레이야. 파티용. 해리가 흔들어댔다. 요즘 유행하잖아. 결혼식에서 많이 써. 저희는 가람이 말리려 했다. 하지만 소유가 해리의 어깨를 치며 웃었다. 아, 좋은 생각이다. 축하한다고 뿌려줘야지. 잠깐 여기서는 웨딩 플래너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해리가 스프레이 버튼을 눌렀다. 무색의 탄산수가 공중으로 튀어나왔고 가람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다. 어머, 설아가 박수를 쳤다. 축하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이 돌아가며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다. 가람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은 젖어들고 있었다. 그만해요. 세진이 소리쳤다. 어머, 신부가 왜 화내? 소유가 놀란 척했다. 축하하는 건데. 이게 축하야? 세진이 분노했다. 그럼 뭐야? 해리가 빈 스프레이를 흔들며 웃었다. 재미있잖아. 가람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웨딩드레스 숍에서 정성스럽게 골라 입은 옷이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딸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람은 딸을 바라보았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분노와 당황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스프레이 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췄다. 몇몇 하객들이 복도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웨딩 플래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가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5년 전에 그 교실이 떠올랐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시간들. 혼자 견뎌내야 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딸이 있었다. 딸의 특별한 날이었다. 엄마, 괜찮아? 세진이 어머니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려 했다. 가람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25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얼굴로, 하지만 그때와 똑같이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들을. 재미있어? 가람이 물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뭐가? 소유가 대답했다. 이게 재미있냐고 물었어. 별로 재미없네. 예전보다 반응이 시시해.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순간이었다. 웨딩홀 입구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군가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였다. 여러 명이 함께 뛰어오는 소리였다. 가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 패턴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뭐야? 설아가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5명이 복도로 들어섰다. 앞서 걷는 남자가 무전기를 손에 들고 주변을 살폈다. 뭐야, 저 사람들? 문소유가 눈을 찌푸렸다. 공사하는 사람들인가? 베에리가 중얼거렸다. 가람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훈련된 걸음걸이, 상황 파악을 위한 시선 처리, 무전기 사용법. 모든 것이 익숙했다. 현장 확인 완료했습니다. 앞서 걷던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민원 신고된 소라는. 그가 말을 멈췄다. 가람을 본 것이었다. 본부장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진이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본부장님? 장설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했지? 본부장? 노란 조끼팀 리더가 가람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서울시 통합안전본부 현장 대응팀 김상철입니다. 소란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습니다만. 신고? 해리가 되물었다. 웨딩홀 측에서 복도 소란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상철이 설명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여기 계시는 줄은. 잠깐. 소유가 가람을 가리켰다. 제가 본부장이라고? 김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유를 바라봤다. 네. 윤가람 본부장님 모르시나요? 윤가람이 본부장? 설아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무슨 본부장? 서울시 통합안전본부 본부장님이십니다. 김상철이 정중하게 답했다. 재난대응, 시민안전, 위기관리를 총괄하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웨딩홀 입구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 3명이었다. 여보, 소유의 남편이 급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안전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가 가람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본부장님. 그가 고개를 숙였다. 해리의 남편과 설아의 남편도 뒤따라 들어왔다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해리의 남편이 말했다. 아내가 실례를. 여보. 해리가 어리둥절했다. 당신이 왜 저 사람한테. 이분이 우리 상급 기관 본부장님이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아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본부장님께 누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람은 천천히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복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상철 씨, 가람이 팀 리더에게 말했다. 네, 본부장님. 오늘은 제 딸 결혼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오늘만큼은 본부장이 아니라 그냥 신부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가람이 새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오늘은 그냥 하객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가람이 딸을 바라보았다. 세진의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다. 엄마가 본부장이었어? 세진이 속삭였다. 응. 미안해. 일 얘기는 집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차분했던 거야? 가람이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녀가 돌아서서 새 동창을 바라보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람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상철 씨, 청소 도구 좀 가져와 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네, 본부장님. 그리고 웨딩 플래너님. 가람이 플래너를 바라보았다. 혹시 여분 옷이 있나요?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람이 다시 새 동창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소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몰랐어. 해리가 덧붙였다. 우리가 너무했다. 설아도 고개를 숙였다. 가람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직함을 알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침묵이 흘렀다. 저는 직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람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상식과 품위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노란 조끼팀이 바닥에 흡수 매트를 깔고 청소를 시작했다.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다. 혼란이 정리되고 있었다.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가람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소라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25년 전 그것도 오늘 이것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장난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제 들어가요, 엄마.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창들에게 말했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려면 조용히 하세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그녀가 딸과 함께 웨딩홀로 향했다. 뒤에서 노란 조끼 팀이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있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가람은 갈아입은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신부석 맨 앞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다. 세진이 상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부셨다. 30분 전에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뒤쪽에서 시선을 느꼈다. 문소유, 베엘이, 장설아가 맨 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남편들도 함께였다.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다. 어머니, 나연이 가람 옆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나연은 가람의 유일한 친구였다. 중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었다. 응, 괜찮아. 가람이 작게 미소 지었다. 저는 괜찮지 않아요. 나연이 고백했다. 25년 전에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가람이 나연을 바라보았다. 그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하지만 저도 무서워서 끼어들지 못했어요. 나연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겠어요. 가람이 나연의 손을 잡았다. 과거 일이야. 우리 모두 어린애였고,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서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다. 가람은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나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저분들이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람이 돌아보니 새 동창이 멀찍이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중에,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요. 세진이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느라 바쁘고, 가람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피로 연장 한쪽 조용한 코너에 새 동창과 가람, 그리고 나연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가람아. 소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다. 무엇에 대해서요? 가람이 물었다. 오늘
그리고 예전에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해리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너한테 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도. 그게 뭐였죠? 괴롭혔잖아.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괴롭혔다. 가람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장난이 아니라? 아니야. 장난이 아니었어. 소유가 인정했다. 그럼 뭐였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해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화풀이였나? 아니면 재미? 가람이 쓴웃음을 지었다. 남의 고통이 재미있었다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설아가 변명했다. 그게 더 문제예요. 나연이 끼어들었다. 생각 없이 했다는 게. 가람이 나연을 제지했다. 나연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나연이 단호했다. 저도 방관했지만 적어도 그게 잘못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가람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사과받을게요. 가람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아이들 앞에서 말해주세요. 뭐라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말해주세요. 엄마는 학창 시절에 친구를 괴롭혔고 그건 장난이 아니었다고.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소유가 망설였다. 왜요? 못해요? 아이들한테는 좀.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을 어른이 했다는 거네요? 그 가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침묵이 길어졌다. 해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리 딸한테 말할게. 정말? 응. 엄마가 잘못했다고, 친구를 괴롭혔다고. 그리고 그건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고. 설아도 따라했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말할게. 소유가 마지막까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람이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주세요. 다르게? 여러분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가람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도 오늘까지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 말에 세 사람이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가람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그때 세진이 다가왔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세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사진 더 찍어야 하는데. 응, 가자. 가람이 일어서려는데 소유가 말했다. 가람아. 네.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가람이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일게요. 그녀가 딸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나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약속 지키실 거죠? 지킬게. 해리가 대답했다. 우리도. 설아와 소유가 따라 말했다. 나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람은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엄마, 세진이 말했다. 응, 왜 일 얘기를 안 했어? 가람이 잠시 생각했다. 일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오늘 본부장님이어서 다행이었잖아. 그래, 나는 그냥 내 엄마여서 다행이었는데. 세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항상 그렇게 차분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 차갑다고 생각했잖아. 이제는 안 그래. 단단한 거였네. 나를 지키려고. 가람이 딸의 손을 잡았다. 세진아. 응? 엄마처럼 살지는 마. 더 따뜻하게 살아. 엄마도 충분히 따뜻해. 그래. 응. 오늘 알았어. 모녀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마셨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가람은 아침 브리핑을 위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노란 조끼 팀들이 도시 곳곳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김상철 팀장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어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안전 체감도가 전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가람이 미소 지었다. 숫자 뒤에는 누군가의 평온한 일상이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점심시간 가람은 나영과 함께 시청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어머니, 인터넷 봤어요? 나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익명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애들 중 누군가 자식이 쓴 것 같아요. 나연이 화면을 보여줬다. 익명 게시판. 제목 우리 집 새로운 규칙.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며칠 전 엄마가 저를 불러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학창 시절에 친구를 괴롭혔다고 그건 장난이 아니라 정말 나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기. 혼자 있는 아이에게 먼저 말 걸어주기. 누군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반드시 도와주기. 장난이라는 말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기. 어른이 되어서도 이 규칙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기.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엄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짐했습니다. 다음 어른의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우리 반에도 조용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내일부터 먼저 말 걸어봐야겠어요. 나연이 화면을 내리며 말했다. 이거 보고 울컥했어요. 정말 바뀔 수도 있구나 싶어서. 가람도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다음 어른의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을.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좋네요. 가람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선택한 거예요. 일주일 후, 가람은 원래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각 구청의 안전 담당자들이 모여 지역별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강남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담당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번 달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가람이 물었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방관자 개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로구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덧붙였다. 특히 먼저 말걸기 운동이 일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람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김상철이 노크하며 들어왔다. 본부장님, 퇴근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팀원 중에 결혼식 때 현장 출동했던 직원이 있잖습니까? 네.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뭔 뜻인지. 무슨 말씀요? 상식과 품위는 결국 안전이다라고 하신 말씀요. 가람이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가장 안전한 사회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셨군요.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세진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 선물. 세진이 작은 상자를 건네며 웃었다. 뭐야? 열어봐. 가람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노란색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노란색? 엄마 생각하니까 노란색이 떠올랐어. 엄마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노란 조끼 색깔. 가람이 브로치를 들여다보았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 났다. 예뻐. 엄마. 세진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엄마 같은 일 하고 싶어. 뭔 소리야? 사람들을 지키는 일, 안전하게 해주는 일, 힘든 일이야. 엄마가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가람이 딸을 바라보았다. 다른 방법도 있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지킬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되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생각해 볼게. 어쨌든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 그날 저녁 가람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람은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연이었다. 어머니, 또 소식 있어요. 뭔 소식? 그 애들 중 한 명이 학교에서 강연을 한대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정말요? 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가람이 미소 지었다. 다들 바뀌고 있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가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25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아마 완전히 아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다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엄마. 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너도 산책 나왔어? 엄마 따라 나왔지. 세진이 엄마 옆에 앉았다. 같이 걸을까? 좋아. 모녀는 나란히 걸었다. 공원길을 따라 집 쪽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단단하게 키워줘서 가람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진아, 응?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야. 알아. 하지만 엄마보다는 따뜻하게. 그것도 알아. 그들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갔다. 내일 아침이면 가람은 다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세진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상식과 품위, 그것이 진짜 안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어른의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